예, 안녕하세요. 퓨어 스토리지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강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 스테이트리스에서 스테이트 풀 워크로드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전환을 위한 스토리지 설계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굉장히 다양하게 IT 쪽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IT에 대한 기대나 이런 원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이미 디지털화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저희가 코비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방향 혹은 플랫폼들도 점차적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실제로 은행을 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봤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은행의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도 이제는 플랫폼화된 형태로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통합되고 플랫폼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에서의 어떤 사용자에 대한 피드백이나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사실 빠르게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야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에서 사용자들에 대한 그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을 현대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고객의 피드백을 듣고 이런 고객의 피드백을 업무에 빠르게 도입해서 빠르게 개발한 다음에 이것들을 실제로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과정들을 좀 더 빠르게 단축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고객의 어떤 목소리들을 빠르게 적용하고 배포를 해야지만 결국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고객들의 피드백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배포하는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려면 결국은 그런 개발자들이 이런 인프라나 플랫폼을 빠르게 프로비저닝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환경들이 자동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전제돼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근간이 돼야 결국은 갖고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는 결국 기업이 원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장에 대한 부분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게임 같은 환경들도 결국은 엔드 유저들이 어떤 요구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게임 내에서도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출시돼야 되고 결국 이런 타임 투 마켓이 빨라져야 사용자들이 훨씬 더 많이 접속하고 사용하게 될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블록스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를 빠르게 도입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매출과 직결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고객 경험을 실제로 가장 밀접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결국은 개발자일 겁니다. 실제로 어떤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코드로서 만들어서 배포한 역할들은 결국 개발자들이 해내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요구사항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자에 대한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기준으로 약 24만 명 정도의 개발자 인구들이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은 이런 개발자들을 근간으로 해서 결국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이 현재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떤 인프라를 빠르게 할당받고 그 안에서 어떤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빠르게 적용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주로 더 선호하는 환경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발 환경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는 온프레임 환경에서 어떤 인프라들을 만들어 놓고 개발하는 환경들도 구축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환경들이 과연 그런 개발자 친화적으로 되어 있느냐,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어떤 인프라들을 할당받고 개발할 수 있는 속도를 늘릴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주말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하기 위해서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개발자들도 본인이 원하는 어떤 개발 환경들을 요청하고 그것들을 할당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개발자들이 어떤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인프라들을 할당받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환경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어떤 인프라에 대한 요청을 하고 그것들을 할당받는 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개발자가 어떤 스토리지 환경, 데이터베이스, 어떤 가상화된 서비스들을 요청했을 때 그것들을 할당받기까지의 뭐 최소 일주에서 많게는 수주까지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런 환경들이 결국 발생하는 이유는 뒷단에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인프라가 그런 것들을 빠르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인프라나 혹은 플랫폼이 보다 더 자동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포탈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은 그런 인프라나 플랫폼이 그 뒷단에서 자동화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환경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환경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프라를 할당해 주거나 하는 그런 플랫폼 팀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이런 대부업사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 개발자와 인프라를 운영하는 중간자 역할에서 어떤 인프라들을 좀 더 개발자 특화된 환경들로 잘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환경들을 그런 리소스들을 충분히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소규모로 운영된 이런 플랫폼들의 리소스로 인해서 결국은 앞단의 어떤 개발자들의 요청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프라나 환경들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뭐 업데이트하고 빠르게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발된 코드들을 테스트하고 QA를 돌리고 스테이징 한 다음에 프로덕션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전환들이 유연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개발자들이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제 노트북에서는 뭐 잘 동작했는데 실제로 배포했더니 안 되더라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각각의 환경들에 대한 인프라나 구성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실제 개발했던 환경들과 뭐 테스트하는 환경 혹은 뭐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으로 배포하는 환경들도 모두 다 똑같이 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CI/CD 파이프라인에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QA를 한 다음에 뭐 프로덕션을 배포하는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코드를 생성해서 이것들을 프로덕션으로 배포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롤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플랜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근간에 인프라나 플랫폼들이 그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준으로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배포 작업들이나 이런 대규모의 업데이트들을 뭐 밤에 하거나 혹은 저희가 흔히 예전에 했던 것처럼 명절이나 이럴 때 장기간의 어떤 휴무가 있을 때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환경들은 서비스에 대한 중단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가 어떤 것이냐? 결국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타임 투 마켓을 줄이고 개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단축하고 어떤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환경들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들이 될 것이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들이 좀 더 친숙하게 클라우드를 먼저 선호하는 이유도 이렇게 프로비저닝이나 개발하기 쉬운 환경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환경들을 결국은 현재 있는 온프레임이나 이런 환경들로 도입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환경들로 점차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로 가는 이유는 개발자들이 손쉽게 이런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환경들을 할당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곳이 퍼블릭 클라우드건 혹은 온프리미스건 좀 더 쉽게 이런 빌드들을 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좀 더 스케일, 확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손쉽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용한 만큼 그런 컨섬션 모델로 가다 보니까 필요한 리소스들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확실히 훨씬 더 경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들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런 분석을 내놓는 회사에서도
이제 결국은 컨테이너 플랫폼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같은 플랫폼들이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를 가속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35%가 컨테이너에서 실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26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조직의 80%가 플랫폼 팀을 구축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플랫폼 팀이 개발자들이 보다 더 빠르게 그런 개발 환경들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서 결국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와 같은 플랫폼들이 이런 현대화를 뒷받침하는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거고, 결국 그 끝단에는 이런 여러 가지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이 결국 기업의 레비뉴나 그런 기업의 성장을 훨씬 더 빠르게 도와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텐데요.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을 뭐 온프레임에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어떤 스태킹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클라우드 환경들, 뭐 굳이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뭐 온프레임에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엣지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할 거고, 그 윗단에 실제로 이런 컨테이너로 관리하는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플랫폼들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뭐 레드햇에 오픈시프트가 있을 거고요.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컨테이너를 갖고 바로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를 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레거시 환경들을 보더라도 어떤 가상화된 인프라가 있고 이것들을 바로 배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밑단에서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모든 컴포넌트들이 중요하겠지만 어떤 인프라 혹은 데이터 센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서비스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결국 데이터가 유실되면 어떤 서비스들을 원활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엔터프라이즈 환경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자신의 데이터 센터 내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들이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한 번 더 복제한다라거나 혹은 DR을 구축한다라거나 혹은 스냅샷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보건성을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될 건데, 실제로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결국은 이 컨테이너 환경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테이트리스가 아니라 스테이트 풀 서비스들이 더욱더 많이 운영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배포는 어떻게 자동화할지, 그리고 보호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었냐라고 본다면, 최근에 현재까지는 사실 스토리지 벤더에서 제공하는 CSI 드라이브에 의존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CSI 드라이브도 사실은 이런 컨테이너 환경의 스테이트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뭐 괜찮은 툴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컨테이너 환경들을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확장하거나 서비스를 하기 위해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 이런 CSI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커넥터 스토리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과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런 외장형 스토리지를 API 호출로만 연결하는 형태의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사항들, 리미테이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환경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떤 보안적인 측면이나 혹은 성능에 대한 병목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그런 컨테이너들은 결국은 굉장히 많은 API 호출들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일 스토리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리미테이션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보호하는 환경들도 어떤 컨테이너 레벨로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스토리지 레벨에서 어떤 DR을 수행하거나 혹은 스냅샷을 생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떤 환경들로 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외장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위해서 전형적으로 만들어진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을 위해서는 결국 컨테이너 네이티브한 스토리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들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게끔 어떤 데이터, 뭐 퍼시던스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할당하고, 그리고 어떤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데이터들을 복제하거나 혹은 그런 가용성 레벨을 보호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API 호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컨테이너 네이티브 스토리지 환경이어야지만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들을 잘 처리할 수 있고 API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 쿠버네티스 환경을 엔터프라이즈로 확장하는 부분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많은 기업들의 모습들을 본다면 현재는 초기에 그런 쿠버네티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계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 안 그런 회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어떤 태스크포스 팀을 두고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런 쿠버네티스를 소규모로 운영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엔터프라이즈로 확장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스테이트리스 뿐만 아니라 어떤 스테이트풀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적은 숫자의 그 개발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이런 개발자의 숫자들이나 혹은 인프라에 대한 환경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수량도 많아질 것이고요. 결국은 초기에 설계했던 그런 쿠버네티스 프로젝트의 환경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형태로 이런 엔터프라이즈 환경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초기에 설계했던 모습보다도 훨씬 더 복잡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런 스토리지 혹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솔루션이 없다면 이런 엔터프라이즈로의 확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어려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어떤 사용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그런 이런 사용자들은 개발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엔지니어들의 요구사항들은 결국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그런 데이터에 대한 백업과 복구,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모빌리티, 보다 더 쉽게 이런 데이터들을 뭐 클라우드나 혹은 온프렘에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에 대한 요청, PV 요청들이 API 기반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량을 얼마만큼 자동화해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큰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역시나 엔터프라이즈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고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고 결국은 그 반대급부에서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이런 요구사항들을 실현하기에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 네 가지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결국은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전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어떤 쿠버네티스 환경들에 대한 프로젝트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실제 이 프로젝트들이 엔터프라이즈로 확장했을 때도 의미 있는 그런 인프라로서의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택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설계해야 될 부분, 물론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엔터프라이즈로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설계되어야 될 부분들은 결국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퓨어 스토리지에서 포트웍스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포트웍스가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트웍스 데이터 서비스. 실제로 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를 정의하고 그 카탈로그를 개발자가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으로 배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스케줄링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CSI를 보다 더 컨테이너 네이티브하게 제공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스토리지나 데이터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트웍스 백업 그리고 DR에 대한 기능들이고요. 실제로 이미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이런 컨테이너 환경들 혹은 쿠버네티스 환경들을 구축한 고객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백업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기존에 갖고 있는 백업
소프트웨어로는 사실 컨테이너에 있는 환경들을 백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잘 알고 있고 컨테이너에 특화되어 있는 백업 기능들을 제공하는 제품이 포톡스 백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업무들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런 사이트 간의 디제스 리커버리나 뭐 재해복구와 같은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들을 살펴보면 포톡스 엔터프라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SI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워커노드 위에 이제 컨테이너 API들이 올라가서 실제로 그 워커노드에 있는 로컬 디바이스들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디바이스들 혹은 외장 스토리지들을 하나의 전체적인 스토리지 풀로 가상화해서 여기 안에서 어떤 PV에 대한 요청이나 PVC 요청들을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비저닝에 대한 자동화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용성에 대한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IO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기능들 중에 하나인 용량에 대한 어떤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에 YAML 파일로 정의를 해놓고 어떤 임계치를 설정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심프로비저닝으로 이런 스토리지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게 개발자들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제공받고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배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어떤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배포가 가능하고요. 배포를 하게 되면 그 인프라가 갖고 있는 로컬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이제 보다 더 스토리지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포톡스 백업 그리고 재복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합 백업 환경과는 다르게 컨테이너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컴포넌트들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어떤 컨테이너 환경을 이루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뭐 레이블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혹은 각자의 그런 커스터머가 디파인한 어떤 리소스 풀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백업을 받아야 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백업받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에 있는 레거시 백업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컨테이너에 최적화되어 있는 백업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기능들을 이제 포톡스 백업을 통해서 어떤 스냅샷이나 백업 환경들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대한 컨테이너 환경들을 뭐 온프레임에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는 그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침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백업 내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데이터들을 백업 받을 수 있고 또 받아놓은 백업 본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악의적인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측면으로 본다면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들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 예를 들면 싱크DR이나 어싱크DR에 대한 부분들도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 환경들을 빠르게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다 더 개발자 친화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포톡스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 형태로 이제 개발자가 셀프 서비스 포탈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본인의 이미 이제 사전에 정의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 중에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그곳에 배포를 할 수 있고요. 배포를 할 때 어떤 리소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정의된 리소스 크기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될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포톡스 백업과 같은 기능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원하는 백업 스케줄링을 걸게 되면 개발자 본인이 배포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백업이나 복구 정책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설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가 보다 더 빠르게 어떤 개발 환경들을 프로비저닝 받고 개발해서 타임 투 마켓을 줄일 수 있는 기능들을 올인원 플랫폼으로 이제 구현한 제품이 포톡스 데이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톡스가 제공하는 이 세 가지
제품들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것들을 보다 더 쉽게 제공하느냐라고 본다면 결국 자동화된 용량 관리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PX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된 용량 관리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전 정의된 카탈로그들을 통해서 빠르게 개발자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 환경들, 개발 환경들을 프로비저닝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백업과 DR과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컨테이너 환경들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수준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환경들은 사실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개발하실 수도 있고, 혹은 운영은 온프렘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유연하게 어떤 모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마이그레이션 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간편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인 플랫폼 내에서 관리를 통해서 각각의 IO 컨트롤이나 이런 프로파일들을 정의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성능들을 이제 규격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저희가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1개 이상의 데이터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배포되어 있는 쿠버네티스의 배포판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보호 전략들을 통해서 100%에 대한 데이터 보호 개런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톡스라고 하는 제품들을 통해서 어떤 이점들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결국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함에 있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배포 프로세스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어떤 타임 투 마켓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 환경들을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운영했을 때 그런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가용성을 엔터프라이즈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비용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용량 관리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자동화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인프라 비용을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강점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레퍼런스이고요. 근데 미국에 있는 T-모바일에서는 실제로 저희 포톡스를 도입해서 앱 배포 시간을 이제 6개월에서 몇 시간 내로 단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RBC는 이제 금융회사고요. 금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고민할 때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어떤 가용성일 텐데, 그 포톡스가 갖고 있는 DR 기능들을 통해서 RPO와 RTO를 이제 그들의 SLA에 맞게끔 저희가 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가용성 레벨을 높이고 거기에서 결국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들로 이제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중요 업무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인데,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와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기존에 운영하는 환경 대비해서 약 한 75% 정도의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케이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사례로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저희 포톡스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런 낸드나 HBM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어떤 개발한 그런 코드나 혹은 디바이스에 대한 성능 분석을 위한 테스트를 하는 환경들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이제 포톡스가 올라가서 이런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그런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DBA저 서비스 환경들을 구축했고, 이 환경들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성능 분석을 돌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 데이터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것들을 다시 이제 코드에 반영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 중에 계십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저희 포톡스를 도입하셔서 그런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뿐만 아니라 어떤 CI/CD 파이프라인을 보다 더 빠르게 구현하는데 이제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결국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포톡스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을 좀 요약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기존에 갖고 계신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해서 보다 빠르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그런 고객의 피드백들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 시간들을 단축해서 어떤 비즈니스 밸류로 좀 더 빠르게 매핑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컨테이너 환경을 고민할 때 결국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기존에 갖고 계신 환경들,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에 대한 설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퓨어 같은 경우, 포토웍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로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퓨어 스토리지 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